연방정부 임시예산이 오는 3월 1일과 8일 만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얼마 전 조지아주의 한 대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러 나갔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중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파악돼 국경 통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카운티 보건국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불합리하고 보복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해온 서울 중성동갑에서 경선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던 한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 예산이 오는 3월 1일과 8일에 각각 만료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와 만나 우크라이나를 돕는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대거 유입 문제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반박했고 결국 예산안 논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8일 만료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Funding the government, which is an important problem, an important solution we need to find, and I think we can do that. And Ukraine, I think the need is urgent. I hope we get to speak to that a little bit. 하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대거 유입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안보 예산 논의는 엇박자로 결실이 없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2024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셧다운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만난 뒤 오는 금요일 마감일까지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며 매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Let me say this. When I showed up today, my purpose was to express what I believe is the obvious truth, and that is that we must take care of America's needs first. 더구나 존슨 하원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합의하고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의회가 셧다운을 피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연방 기관들이 문을 닫고 연방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마우스 대학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파에 관계없이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불법 이민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대다수가 국경 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원의 91%가 불법 이민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무소속은 58%, 민주당은 41%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느꼈고 62%는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폭력과 마약,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인식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민 이슈를 정치나 경제 등 기타 사회 문제를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28%로 이는 1월에 20%에서 큰 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얼마 전 조지아 대학 캠퍼스 안에서 운동을 하러 나갔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중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통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지난 2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여대생 22살 라일리가 아침 운동을 나간 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튿날 라일리는 조지아대 캠퍼스의 조깅 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베네수엘라 국적 26살 호세 이바라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rrest warrants for Jose Antonio Ibarra, 26 years of age. He lives here in Athens, but is not a U.S. citizen. 신원 조회 결과 이바라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국 후 국경 순찰대에 구금됐지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석방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바라가 사건 이전 뉴욕에서도 교통 관련 위법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터진 살인 사건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5%는 불법 이민 문제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 관련 상징성이 큰 텍사스주의 도시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국경 봉쇄 주장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서 막힌 국경 통제 강화 입법 대신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제재로 한국산 황태와 명란 등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미국 내 판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 식품 직판점에서는 해당 식품들이 2배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계약된 물량은 수입이 3개월 연장 조치됐지만 장기적인 공급 문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전영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농수산 특산품을 직수입해 판매하는 LA 한인타운의 한 직판점입니다. 지난 주말 황태와 명란 등 한국산 명태 가공품의 판매가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황태포는 매장 모든 제품을 통틀어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대러시아 제재로 한국산 명태 제품이 수입 금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구매한 겁니다. 저희 원래 울타리가 명란젓도 유명한데요. 5kg짜리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 저희 매장이랑 이제 또 다른 매장들 점장님들 얘기하시는데 배 이상으로 지금 황태가 저희 매출의 1위를. 수협 LA 무역지원센터는 어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업체들의 한국산 명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연방정부가 이미 선적돼 운송 과정에 있는 수입 물량에 대해선 5월 말까지 3달간 수입을 추가 유예한 부분도 전달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유예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준 것이고요. 만약 한국 업체들이 원재료를 미국산으로 대체 생산하더라도 생산원가 상승과 공급 차질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게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깝기도 하고 물량도 많고 타 국가 어선이 잡은 명태를 변경할 경우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1차 검토였고, 연방정부의 대러시아 제재로 불똥이 튄 한국산 명태 제품.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8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카운티 보건국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보건국 직원들은 오늘 추모식을 가졌는데요. 직원들은 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불합리하고 보복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안전 관련 우려를 표하면 인사팀에서 경고를 받았다. 국장 또는 부국장급에 대한 업적 평가는 아주 좋음만 체크하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LA 카운티 환경보건국 직원들은 불합리하고 보복적인 근무 환경이 최근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여 명의 환경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 측은 지난 8일 발생한 보건국 직원 헤더 휴즈의 자살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stated that she was struggling mightily with the workload, with the micromanaging, with the computer system. Every inspector that has just that conducts the regular routine inspections of restaurants, and we are all in a very 협회는 오늘 오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청사 앞에서 휴즈의 추모식을 갖고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적대적인 직장 환경 조성도 중단하라며 협회 직원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We just want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to really look into what happened in Heather's case. We just want like a full investigation because bottom line is like we just don't want this to happen again. LA 카운티 보건국 소속 환경보건 전문가인 헤더 휴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지난 8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국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카운티 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연달아 승리했습니다. 정치 전문 폴리티코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은 지난 주말 열린 빌링턴 헌터던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태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는데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한 3개 카운티에서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뉴저지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6월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카운티 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21개 카운티 중 19곳에서 진행하고 각 카운티의 지지를 얻었다는 의미로 전당대회 1위 후보를 투표용지 맨 앞에 표기합니다. 더 많은 카운티 라인을 확보한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작 김 의원은 카운티 라인에 반대해 뉴저지 연방법원에 카운티 라인 폐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수의 정당 엘리트들이 선택한 후보에 투표용지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건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총선 공천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던 서울 중성동 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고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명문 정당을 만들자던 친명계와 친문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 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던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배제됐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성동 갑에선 전현희 대 윤희숙, 거대 양당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임 전 실장 측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임 전 실장의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지만 임 전 실장 측은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이달 6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한 뒤 임 전 실장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섰고 임 전 실장 공천 여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통합의 상징으로 언급한 명문정당 성공의 가늠자로 여겨졌습니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지도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그제 최고위에 불참했던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명문정당 요구를 걷어찬 모양새라 친문 친명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형국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공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민주당을 두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는 이런 공천은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출마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진짜 민주당 재건을 내건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 민주당 공천 갈등을 맹비난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거나 거리를 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맹목적인 충성파나 방탄 잘할 사람들을 공천했다며 이런 공천은 처음 본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때로는 불공정 시비가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 불공정, 이건 제가 40년 동안 정치를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기간 중에 처음 봐요.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해 합류를 선언한 박영순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 정도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젊은 층 거주 비율이 높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를 찾아 첨단 산업 특화단지 공약 등을 발표하며 경기 남부벨트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화성을에 해당하는 동탄 선거구가 2개로 나뉜다면 이 지역 현역인 이현욱 의원과 함께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4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펼쳐 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 이 대표는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발전 방향과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아직 탈당 의원 합류가 없는 개혁신당으로선 인물난 극복이 풀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 성동구를 찾아 힘을 실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을 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후보를 빨리 확정해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박용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 기류도 읽힙니다. 다만 불출마 선언은 하지 않아 부산 등 다른 곳에 재배치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충남 사선 이명수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9번째, 3선 이상 중진 중 3번째입니다. 이제는 아쉽지만 제 스스로부터 사심을 버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개혁 혁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 진행될수록 친윤 의원은 남고 세대 교체는 안 된다는 지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후보가 확정된 지역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는 총선 행보를 이어갔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나오는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 문제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후 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캘리포니아 병원들의 예약 대란으로 인해 많은 영유아들이 필수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영유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전염 가능한 질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연방 아동건강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어린이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된 반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미전역 50개 주에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린이 대다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메디켈 보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메디켈 보험 환자를 받는 소아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량이 없는 가정의 병원 방문 어려움과 자녀 병원 방문을 위한 직장인 학부모 휴가 사용의 어려움도 병원 방문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의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기한은 29일까지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서울 성모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며 내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 측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라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간호사들을 좀 만나봤는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데 대해선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겨우 일을 배운 간호사가 오늘 현장에서 실수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은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SBS 송기준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처벌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은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료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응급, 중증질환, 분만 같은 필수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엔 사법 절차는 진행하되 형은 감면됩니다. 다만 양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응해야 하고 의료기록 열람 거부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유례 없는 법안이란 평가 속에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으로 처벌을 면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해 법의 균형을 맞추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정 직업에 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는 기본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스스로 면책 조항을 입증할 수 있는 부담은 줘야 돼요.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료행위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의료사고로, 의료진을 가해자로 단정짓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번 공개한 법안은 초안일 뿐이라며
내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렌트해 이를 중고차로 파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렌트카를 중고차로 속여 판매한 사기범 일당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렌트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해 자동차 키를 복사한 후 DMV 차량 등록증을 위조해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판매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사기범들은 차를 사간 구매자의 뒤를 미행해 복사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판매한 렌트카를 다시 훔쳐 이를 렌트카 업체에 반납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셰리프국은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버몬트길 선상에 코리아타운 YMCA 센터가 오늘 오픈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업무에도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4가와 버몬트길 부근에 오늘 문을 연 새 YMCA 센터입니다. 3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앤더슨 먼거 YMCA에 이어 거의 10년 만에 YMCA 센터가 한인타운에 새로 개관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문을 연 코리아타운 YMCA 커뮤니티 웰빙 센터는 실내 운동시설은 물론 기존 YMCA 프로그램을 모두 갖췄습니다. And today we're adding a new YMCA to the overall profile of the YMCA of Metropolitan Los Angeles. And it's also our commitment and our promise to the local community to ensure that everyone in the Koreatown community and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has a YMCA experience. 요가와 공예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수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노인 아파트 1층에 자리한 만큼 이민 관련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니어들이 필요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Also, we'll provide immigration services here at the YMCA to help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because that could be really tedious for our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many of the exercises class that we have from yoga, Pilates, and then our equipment, of course. 기존 앤더슨 먼거 YMCA 시설이 과부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타운 YMCA 센터가 개관하면서 한인들의 더욱 원활한 시설 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중동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5달째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에는 이제 식량이나 의약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통해 구호품이 전달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표원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린 구호품이 지중해로 떨어집니다. 구호품을 먼저 잡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보트를 탄 사람들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많습니다. 굶주린 난민들은 해변을 우왕좌왕하고 구호품을 발견하면 먼저 차지하려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채찍과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다툼을 막으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هذا هو صح لي واحد طب اللي غيري هذا ما صحلوش وهذا ما خدش وهذا ما خدش وهذا ما خدش وهذا ما خدش طب هذا نفسه ياخذ وهذا نفسه ياخذ 현지 시간 26일 요르단군이 가자지구의 구호품 항공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국 수송기 3대에 프랑스 공군기 1대를 지원받아 하늘에서 구호품을 떨어뜨렸습니다. استهدفت هذه المساعدات وللمرة الثانية إيصال المساعدات الإنسانية هذه الإنزالات استهدفت إيصال المساعدات الإنسانية إلى المواطنين في قطاع غزة بشكل مباشر. 식량과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5개월째 전쟁이 계속되면서 230만 가자 주민 대부분이 난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구호품 전달 통로인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를 포위하고 진격을 위협하면서 구호품 반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ولا مي ولا شرب يعني الموت لسه احسن اشرب مش بدنا فيها العيشه اصلا الموت من الجوع وهينا قاعد هينا بنشحد من الجيران. 이스라엘군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요르단군의 항공 지원은 의료용품과 열량이 높은 즉석 식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구호품 일부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가자지구 중부 해변가는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 가자지구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변우입니다. 유럽 일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에 유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할 거라며 파병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지상군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면서도 러시아의 승리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n dynamique, rien ne doit être exclu. Nous ferons tout ce qu'il faut pour que la Russie ne puisse pas gagner cette guerre. 프랑스군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프랑스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절대 말한 적이 없다며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자금은 지원하되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한다는 기존 서방의 입장에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 러시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을 불러올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Конечно, абсолютно не в интересах этих стран, они должны отдавать себе. 나토는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고 미국도 전투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도 파병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럽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이번 주말 LA 지역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이 이번 주 내내 60도대의 최고 기온을 유지하다가 이번 주말 대기에 간 구름대의 영향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KCS가 4월부터 치과 이동 진료를 시작합니다. KCS는 치과 진료대 2개와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갖춘 풀서비스 치과 이동 진료 차량 제작을 마쳤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부에나파크의 KCS 클리닉을 시작으로 홈리스 쉘터와 오렌지 카운티 KCS 클리닉에서 진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북동부 지역 9개 주의 3주 평균 노로바이러스 감염률이 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손을 깨끗이 씻고 뜨거운 물로 세탁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매장 30%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메이시스의 새 대표 토니 스프링은 매출 하위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는 대신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한 소규모 스토어를 새로 열고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블루밍데일스와 블루 머큐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마르타 전철의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역인 에어포트 스테이션이 오는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폐쇄됩니다. 마르타 전철국은 스테이션의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새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해 약 6주 동안 역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렌트카를 중고차로 파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증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동차같이 큰 지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